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강행하면서 이 소비 심리가 얼어붙어 수산업을 비롯해 이 농업과 관광 등 이 산업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제주도 의회가 오늘 긴급 현안 점검에 나서 제주도의 늑장 대응과 안일한 대처에 대해 따져 물었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강행한 지 닷새째. 지역사회의 불안감이 높아지는 상황 속에 제주도의회가 긴급 점검에 나섰습니다. 김희연 정무부지사와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자리에선 제주도의 대응이 늦었다는 비판부터 나왔습니다. 이제서야 위기 대응 추진반을 편성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일본에서 해가지고 그때는 방류한다는 거의 확실시 됐던 부분 아닙니까?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에 대해 시민들이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잇따랐습니다. 제주도는 홈페이지를 통해 매일 방사능 검사 결과를 공개하고 있지만 방류 이후 사흘 동안 평균 조회수는 20여 건. 형식적으로 자료를 공개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정확한 정보를 보다 쉽고 효율적으로 전달할 방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 10명 내지 30명도 제가 알기로는 도청 홈페이지에 그렇게 쉽게 들어가서 그거 볼 사람이 다수는 공무원일 것이다. 그럼 이걸 가지고 과연 우리가 홍보를 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 당장 피해가 가시화되고 있는 수산업계를 지원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제기된 상황. 제주도는 일단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한 상황 속에서 제주산 수산물 수출에서 답을 찾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제주산 수산물의 안전성만 검토되면 수출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조성될 거 아닌가라는 좀 기회도 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좀 조용한 이렇게 기대도 해봅니다. 오염수 방류가 본격화되면서 높아지는 불안감 속에 제주도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립니다. 도내동 어민단체와 시민사회단체, 정당 등 43개 단체가 참여한 일본 핵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범도민 운동본부는 내일 오후 4시 제주시 노영오거리 일본 총영사관 앞에서 핵오염수 저지를 위한 제3차 제주 범도민 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집회에는 해녀들과 어민들은 물론 농민과 시민단체 회원 등 10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이 택시업체가 법으로 금지된 산악금제를 편법으로 운영했다며 이 기준 운송 수입금 이상을 회사에 내지 않은 운전기사에게 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해당 운전기사는 정식 재판 전에 이 업무상 횡령 혐의로 약식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과 검찰의 이 부실한 수사가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홍수연 기자입니다. 승객을 기다리는 택시들. 영업용 택시기사들에게 매일 운송 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내고 월급을 받는지 물었습니다. 지금 전액관리자를 하는데 그 추가금에 대한 또 부가세를 사무실에서는 또 걷어가고 이런 게 많아요. 2020년 택시 전액관리제가 시행됐지만 여전히 산업금제가 편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사실상의 산업금제를 운영하면서 일부 택시업체들은 운송 수입금 전액을 내지 않는 기사들에게 회사 돈을 빼돌렸다며 고발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고발당해 벌금을 물었거나 조사를 받고 있는 택시기사들은 11명에 이릅니다. 강순수 씨도 무죄 선고를 받기 전인 지난 3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약식 기소돼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사실상 산업금제나 다름없었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검찰도 사정을 들어주지 않으면서 강 씨는 정식 재판을 통해서야 무죄를 입증받았습니다. 산업금제도였다 이렇게 항변을 하고 얘기를 했는데 오로지 그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경찰 조사관은 현금 입금 안 시킨 거는 업무상 횡령이 맞다 이런 식으로 가더라고요. 이에 대해 경찰은 당시 조사 결과에 따라 강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고 정식 재판에서 결과가 뒤집힌 것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검찰이
이 택시업계에 종사하시는 분이 아니면 이 전액관리제나 산업금제나 이 의미를 잘 이해를 못하세요. 그리고 그 경찰 검찰에서 수사할 당시에도 당사자분이 정리해서 설명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한편 검찰은 택시 업체가 사실상 산업금제를 운영한 것이 맞다며 강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법원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해 조사가 진행 중인 다른 사건에도 영향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늦은 밤 승용차가 난데없이 건물 외벽을 들이받고 달아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붙잡힌 운전자는 면허 취소 수치의 2배가 넘는 술을 마신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만취 운전자는 알고 보니 현직 경찰관이었습니다. 김하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왕복 8차로 도로의 중앙선을 넘어 급하게 좌회전을 하는 차량. 갑자기 역주행하더니 그대로 건물을 향해 돌진합니다. 잠시 멈추는가 싶더니 후진을 하며 갑자기 방향을 바꾸고 마주오는 차들을 피해 황급히 현장에서 달아납니다. 갑작스런 사고에 유아차를 끌고 내려오던 시민은 깜짝 놀라 뒷걸음을 칩니다. 팡 소리가 나와서 밖에 나와 봤는데 내 앞에 범퍼는 다 깨져 있었고요. 그 상태로 차량 운전을 비틀비틀 거리다가 역주행하셔가지고 이쪽 차도로 올라가요. 이 운전자는 사고 현장에서 약 5km가량 도주하다 한 교차로 입구에서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197%, 면허 취소 수치의 2배가 넘는 음주 운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만취 운전자는 제주경찰청 소속 박모 경위였습니다. 사고가 난 지 사흘이 지났지만 현장에는 차량 파편이 그대로 남아있고 가로수도 훼손됐습니다. 이 경찰관이 몰던 차는 인도에 올라탄 뒤 건물을 들이받았는데 사고 충격으로 이렇게 건물 외벽이 파손됐습니다. 경찰은 잇따르는 강력 사건으로 지난 4일부터 특별 치안 활동에 돌입한 상황. 제주 서부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한 박모 경위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 경찰관을 직위 해제하고 조사가 끝나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하은입니다. 모레까지 제주 지역에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모레까지 제주 지역에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50mm의 많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하루 산지에 30mm가 넘는 비가 내렸고 모레까지 제주 전역에 최대 100mm, 산지에는 150mm 이상의 비가 오겠습니다. 그린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수소버스가 전국 최초로 제주에서 운행합니다. 제주도는 행원 그린수소 생산시설에서 생산한 그린수소가 한국가스안전공사 품질 기준에 적합하다는 결정에 따라 다음 달 4일부터 수소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승객이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소버스를 시범 운영하고 안전성 등이 확보되면 함덕과 한라수목을 오가는 노선에 수소버스 9대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제주형 공영 도매시장 도입 논의가 본격화됐습니다. 제주연구원이 제주도 농어업인회관에서 제주 농산물 공영 도매시장 도입 방안을 주제로 연 토론회에서 후보지로는 제주시 회천동과 애월읍 봉성리 등 3곳이 제시됐습니다. 제주연구원은 공영 도매시장이 설립되면 거래가격 공개를 통한 산지가격 투명성과 농산물 품질 향상 등 기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영 도매시장은 전국 33곳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제주는 도매시장이 없어 제주산 농산물 가격이 다른 지역 도매시장에서 결정돼 왔습니다. 지난 6월 덤프트럭 추돌 사고로 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동홍동 교차로의 개선 사업이 추진됩니다. 서귀포시 남주고 사거리 교차로에서 옛 동홍동 주민센터 교차로 구간이 내리막길 구조여서 덤프트럭 이동 시 브레이크 파열 등 사고가 잦아 오는 10월까지 구간 단속 장비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화물차 브레이크 파열로 인한 2차 사고 방지를 위해 중앙분리대와 방지턱을 설치하고 교차로의 표면 높이를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 대표적 상습 정체 구간으로 꼽히는 무수천 교차로 샛길에 교통 신호등이 운영됩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무수천 교차로의 교통 혼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4월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샛길 신호등 설치가 완료돼 내일부터 본격 운영에 나섭니다. 도로교통공단의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신호기 설치로 무수천 교차로 평균 지체 시간이 67% 개선되고 교차로 서비스 기준도 기존 F등급에서 2단계 위인 D등급으로 상향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서귀포시는 태풍 카눈에 따른 농작물 피해 지원 대상을 73개 농가에 면적 56.3헥타르로 확정했습니다. 농작물 피해 지원 물량은 대파값 35.6헥타르와 농약값 20.7헥타르 등으로 농작물 재해보험에 미가입된 경우 재난지원금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작물별 피해 현황은 당근 41헥타르로 전체 피해 면적 가운데 72.8%를 차지했고 수박 6.3헥타르와 녹두 4.3헥타르 순으로 피해가 컸습니다. 제주도가 자연재난 발생에 대비해 재해복구 추진단을 운영합니다. 추진단은 전문 분야별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해 자연재난 발생 시 피해 조사 결과에 따라 신속하고 체계적인 공공시설 피해 복구 사업을 지원합니다. 또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 설계 단계부터 공사 완료까지 피해 복구 공사에 대해 추진단에서 관리할 방침입니다. 제주지역 주택 공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공공주택 추가 공급이 추진됩니다. 제주도는 제주시 본계동과 삼도 2동, 서귀포시 동흥동과 남원읍 태흥리 등 4곳에 부지 매입비 245억 원을 들여 218세대 규모의 공공주택을 건설하기로 하고 일부 부지를 사들였습니다. 이번 사업 시행은 제주도 개발공사가 맡게 되고 임대와 분양 주택을 병행해 건설할 방침입니다. 추석을 맞아 제주 지역 화폐인 탐나는 전의 할인 혜택이 한시적으로 최대 17%까지 늘어납니다. 제주도는 추석을 앞두고 소비 촉진을 위해 다음 달 20일쯤부터 탐나는 전 충전 시 7%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